자,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분야죠. 바로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그야말로 교과서 같은 사례를 하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트플로우라는 회사인데요.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가슴이 아프면 정말 덜컥하잖아요. 근데 검사 과정도 만만치 않게 두렵거든요. 하트플로우가 바로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매년 수백만 명의 환자와 의사들이 겪는 정말 어려운 딜레마죠. 자, 그럼 하트플로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제대로 알려면요. 우선 문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리 심정에 피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혈관, 바로 관상동맥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기름때 같은 플라크 때문에 좁아지거나 아예 막혀버리는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피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가슴에 통증이 오거나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는 거죠. 환자들이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에 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환자 입장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피말리겠어요.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일단 의사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따져보고요. 그 다음엔 좀 간단한 검사부터 시작하죠. 근데 여기서 뭔가 애매하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몸에 부담이 가는 그런 침습적인 시술을 예약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든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의사들이 겪는 딜레마예요. 양쪽 다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한 검사들은 뭐랄까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진짜 문제를 놓치거나 괜히 엉뚱한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게 정답이다 싶은 정확한 검사는 보시는 것처럼 심장까지 직접 관을 넣어야 해요. 위험하고 비싸죠. 그러니까 안전과 정확성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셈이에요. 이러다 보니 불필요한 시술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정작 시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놓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트플로우가 나타난 겁니다. 이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안전한 검사, 바로 CT스캔을 AI를 이용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똑똑하게 만든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의사들한테는 혈관이 그냥 얼마나 막혔냐 보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못 흐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이 혈류의 흐름을 측정하는 점수가 바로 FFR 분해 혈류 예비력이라는 겁니다. 이 점수가 0.8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 심각하구나,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하트플로우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환자는 그냥 병원에서 평소처럼 CT를 찍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아주 일반적인 검사죠. 그러면 이 CT 데이터를 하트플로우의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심장혈관의 3D 모델을 쭉 만들고 혈관 구석구석의 FFR 점수를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감독하면서요. 그리고 그 자세한 분석 결과를 다시 의사에게 보내주는 거죠. 예전엔 몸속에 직접 관을 넣어야만 알 수 있었던 걸 그냥 CT 데이터만으로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이 엄청난 AI 분석이 뭐 버튼 누르자마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평균 1.6시간, 그러니까 1시간 반 이상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바로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100% AI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과정에 개입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CT 영상이라는 게 항상 선명하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좀 애매하게 찍힌 부분이 있으면 숙련된 기술자들이 직접 나서서 AI가 만든 3D 모델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손길 덕분에 하트플로우 분석의 정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겁니다.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 이 숫자 하나가 과연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사실 아무리 좋은 검사라도요, 의사의 치료 계획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사례를 한번 보시죠. 환자 A와 B, 둘 다 CT 사진만 보면 혈관이 비슷하게 막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둘 다 비슷한 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트플로우의 FFR CT 분석을 돌려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 A는 점수가 0.84, 혈류가 괜찮다는 거죠. 약물 치료면 충분해요. 근데 환자 B는 0.74. 이건 혈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죠. 똑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낸 겁니다.
근데 하트플로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F플로우 점수가 정상인 환자들, 그러니까 당장 시술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플라크 분석이라는 두 번째 무기를 개발했어요. 이건 예방관리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자, 이 경우를 보세요. 환자 A, B 둘 다 FFR 점수는 정상이에요. 혈류는 괜찮다는 뜻이죠. 하지만 플러크 분석을 해보니까 환자 B는 혈관에 쌓인 플러크의 양이 훨씬 많아요. 이건 지금 당장은 괜찮아도 미래에는 위험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 B에게 훨씬 더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혈압 관리를 처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개인 맞춤형 의료 아니겠습니까? 네, 기술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정말 대단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요, 혁신만으로 회사가 굴러가진 않죠. 결국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자, 이제부터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하트플로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을 보면요. 심장검사 시장의 90%는 스트레스 테스트나 초음파 같은 다른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하트플로우가 사용하는 CT 스캔은 고작 1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트플로우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우리 기술이 이렇게나 좋으니까 앞으로 이 10%짜리 CT 검사 시장의 파이를 훨씬 더 키우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 가격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정부의 메디케어에서 인정해주는 보험 수가는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해요. 약 $1,000 정도죠. 그런데 하트플로우가 병원에 실제로 파는 가격은 완전 다릅니다. FFR CT 분석은 거의 독점 기술이니까 제값을 다 받고요. 반면에 플라크 분석은 비슷한 기술을 가진 경쟁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가격을 $300까지 확 낮춰서 파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는 거죠. 아주 현실적인 비즈니스 판단입니다. 아까 사람이 개입해서 정확도를 높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여기서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훌쩍 넘거든요. 그런데 하트플로우는 75% 정도예요. 바로 그 사람의 비용 때문에 선수 소프트웨어 회사보다는 이익률이 낮아지는 거죠. 정확도를 얻는 대신 치러야 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기술, 임상적 가치, 그리고 비즈니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하트플로우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대체 뭘까요?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이게 바로 성공의 청사진입니다. 하트플로우는 그냥 멋진 기술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매일 부딪히는 진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걸 수많은 임상 데이터로 증명해냈죠. 그리고 까다로운 FDA 승인도 받았고 결국엔 보험 적용까지 받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쉽진 않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어냈고요.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서 돈을 버는 실제 의료 서비스가 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완벽하게 밟아온 겁니다. 물론 회사가 아직 흑자를 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상장을 통해서 앞으로 6년에서 8년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현금을 확보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사업을 더 키우고 수익 모델을 다듬을 수 있는 아주 긴 활주로를 가진 셈이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런 의료 AI 회사의 속사정을 이렇게까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하트플로우는 상장회사가 되면서 자신들의 성공과 어려움, 실제 돈의 흐름까지 전부 공개한 셈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의료 AI라는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진짜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 귀중한 로드맵을 얻게 된 겁니다. 하트플로우는 의사들의 위험한 추측 게임 하나를 멋지게 해결했습니다. 이건 정말 AI가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죠. 자, 그렇다면 AI가 정복할 다음 진단 영역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